안녕하세요. 우리 스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의 표준 보육 비용 단가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표준 보육 비용은 3년마다 한 번씩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19년도에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22년도에 책정을 했습니다. 22년도에 책정한 표준 보육 비용은 21.3%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제 표준 보육 비용을 지원을 하게 되죠. 21.3%가 올랐습니다. 그 전에는 한 자릿수로 올랐거든요. 정말 작게 표준 보육 비용이 올라서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물가가 얼마나 많이 상승이 됐는데 표준 보육 비용이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턱도 없이 적게 지원을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모두 우리가 반영을 해서 21.3%가 올랐다는 거죠. 제가 보육 현장에서 이렇게 두 자릿수로 그것도 많이 올린 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 원장님들도 굉장히 이제 어린이집의 운영이 조금 더 살림이 좀 넉넉해지겠구나라는 어떤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표준 보육 비용이 올랐으면 또 인건비도 오르겠네. 그럼 얼마나 오르게 될까? 아직 이 보육교사 인건비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 인건비는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도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린이집 표준 보육 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 보육 비용을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올랐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보육 비용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을 하게 될 때 지금 우리가 무상보육이잖아요. 그래서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표준 보육 비용은 3년마다 조사를 한 후에 우리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공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이 보육료를 포함을 해서 우리가 무상보육 비용을 산정을 해서 그리고 이것을 어린이집에 그 돈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보육 비용을 산정을 할 때 들어가는 그 요소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인건비, 그다음에 급간식 재료비, 그리고 교재교구비, 그다음에 시설비, 또 관리 운영비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을 해서 보육 비용 단가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22년도에 발표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격차가 지금 심한데 특히 인건비 격차가 심했고요. 또 급간식비가 유치원 이후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성 있게 다 지금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비용으로 단가가 조정이 되니까 이제 어린이집에 지원한 금액도 이게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2년도에 표준보육 비용이 어떻게 산출이 되었냐? 지금 얘기하면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비용을 산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 굉장히 적게 표준보육 비용이 산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 비용을 이번에 산출할 때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에 800개소 그리고 또 장애 어린이집이 있죠. 이 장애 어린이집에 12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300개소의 어린이집을 아주 심층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우리 어린이집 운영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직원의 경력, 자료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을 해서 우리가 표준보육 비용 단가가 산출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어린이집 표준보육 비용이 우리가 예를 들면 50명인 이 규모의 어린이집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0세 아이들은 110 1만 6만 7천 원이 한 달 동안 필요하더라. 그다음에 1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85만 6천 원이 소요가 되고 만 2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70만 3천 원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만 3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56만 2천 원 그리고 4, 5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52만 2천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더라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연령별로 보면 76만 2천 원이라는
보육교사라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19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갔다. 21.3%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장애 아이들 표준 교육 단가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현장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들었는지 이 비용을 산출을 해서 나온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2년도에 표준 보육 비용이 지금 달라진 거, 그래서 21.3%가 올랐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육교 직원의 인건비, 임금 상승비, 우리가 보수 기준 또 달라졌고, 그다음에 4대 보험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가 장애 아이들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 보육 비용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보육 비용을 우리가 산출을 할 때는 우리가 해마다 물가도 상승하고 임금 상승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반영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2년도에 표준 보육 비용이 이제 얼마이다라고 우리가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년마다 이것을 표준 보육 비용 단가를 정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앞으로 이 3년마다 조사한 거를 이제 1년마다 해마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꼭 반영을 하겠다. 그다음에 인건비, 임금 상승률도 우리가 반영을 해서 매년 이제 보정하겠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해마다 이제 이걸 발표를 해서, 그리고 이 비용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표준 보육 비용 단가가 이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그런 표준 보육 비용을 우리가 현실성에 맞게 보정을 해서 단가를 정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저출산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위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OECD에 가입한 나라 중에서 최고로 낮은 출산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함께 키워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그런 나라, 부모 입장이죠. 그래 아이를 많이 낳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현실성이 있는 표준 보육 비용 단가를 정했고, 우리가 3월 30일자에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반영을 해서 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이제 보육료를 지원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도 원장님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런 어떤 어린이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1.3%가 올랐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보육 비용 법정 우리가 이 단가를 정하는 게 3년마다 정했지만, 이제는 매년마다 우리가 물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우리가 얘기하는 호봉이 달라지고 인건비가 달라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반영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간식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물가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 교재교구, 시설비, 뭐 운영 관리비 이런 모든 것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해마다 표준 보육 비용 단가를 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현실성이 있는 이 표준 보육 비용 단가를 산정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많이 올랐습니다. 21.3%라는 지금까지 역대 지금까지는 상당히 많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유아에게도 우리가 질적인 그런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넉넉한 보육 운영이 되어 줘야 되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우리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정말 우리 아이가 풍요롭고 행복하게 어린이집에서 지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사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교사의 입장에서는 보면 호봉 기준을 해마다 발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반영이 전부 안 되는 국공립을 제외한 그런 어린이집은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면 지금보다 우리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훨씬 더 높아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과연 이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우리가 유치원교사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될지, 그렇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도 이게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 지원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지금보다 나은, 또 운영하기 좋은, 또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근무하기 좋은 그런 어린이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죠. 우리 원장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네, 딱, 예, 도장 찍고 딱 시행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늘 우리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만나겠고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